평범한 일상 속 고단한 피로를 달래기 위해 음악을 자장가로 삼아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었던 시니치에게 원초적인 본능에 따라 뇌를 정복하고자 시니치에게 들이댔던 기생생물이었으나 기침이라는 시니치의 자연스러운 생리현상과 뇌를 차지하기 위해 혈관을 타고 뇌를 향해 이동하는 거침없는 전진은 시니치 나름의 필사적인 초동 조치 때문에 실패로 돌아간다. 자신의 동족들처럼 동물의 뇌를 장악한 것과는 달리 시니치의 오른손에 자리매김하여 성장하게 된 인물이 있었으니 누구인가? 그는 바로 시니치의 영원한 친구 미기 되시겠다. 나름의 소동으로 인해 부모님에게 핀잔을 듣고 찜찜한 기분으로 새 아침을 맞이한 시니치. 그의 오른손은 더 이상 자신의 오른손이 아니었던 것이다.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의 손에 딱 들어오는 사토미의 봉긋한 가슴을 허락도 없이 움켜쥐기, 수업 시간에 꾸벅꾸벅 졸면서 핸드폰으로 멀티플레이, 민식이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자해공갈을 통해 용돈을 벌고자 했던 초등학생의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반사적으로 발동되는 괴력 등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이러한 일들 때문에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이 좀처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시니치. 결국 자신의 오른손에게 위협을 가하자 기괴한 모습의 오른손과의 첫 만남을 하게 된 시니치. 이렇게 그는 자신의 오른손 미기와의 기묘한 일상들을 시작하게 된다. 미기, 시니치의 뇌를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로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시니치라는 숙주를 발판 삼아 여러가지 막대한 정보를 얻어가며 자신을 성장시키고 있었다. 이렇게 시니치의 오른손에 기생하며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미기는 자신의 종족을 처음 만나게 되고 종족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낀 미기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종족을 처단한다. 시니치는 미기가 처음으로 만난 동족의 싸늘한 시신을 보고 이에 대한 연민, 동정심 등을 느끼며 미기에게 약간이나마 위로가 돼주고 싶었으나 미기에게 그런 감정 따위는 사치였던 것이다. 동족이라곤 1도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동족의 가방끈이 짧다고 깎아내리는 냉정한 모습을 보이곤 하며 다른 기생생물을 만났을 때에도 자신의 숙주가 살아야만이 자신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라는 철저히 계산된 행동과 생각으로 동족에게 피도 눈물도 없는 미기였던 것이다. 뇌를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동족들처럼 식욕이라는 것은 느낄 수 없으며 숙주로부터 직접 영양분을 공급받는 미기였기 때문에 상대에게 연민과 동정이라는 감정 자체가 어쩌면 자신에게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감정은 사치였던 것이다. 뇌를 지배하지 못한 미기에게 심한 적대심을 느끼고 있던 A는 사람들의 이목을 전혀 신경쓰지 않고 시니치의 학교에 무단 침입을 하게 된다. 이때 미기는 학교에서 A와의 전투에 앞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시니치의 학우들을 고기방패로 삼고 A를 조지자는 전략을 제안하기도 한다. 예리한 통찰력으로 자신의 동족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지니고 있던 미기는 인간이라는 동물에 대해서도 많은 학습을 하였으나 나 하나 건사하기도 바쁜데 도무지 자신의 숙주 시니치라는 인간이 하는 행동들에 있어 이해를 하지 못하는 미기였던 것이다. 자신의 집에 침입한 기생생물의 공격으로 치명상을 입은 시니치에게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미기가 아닌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미기에게 인간의 감정이라는 영역은 좀처럼 범접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좀 더 단단하고 견고해진 시니치는 자신에게 감정의 변화가 생겨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었다는 고민을 미기에게 얘기하게 되자 한참 열공하고 있던 미기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물론이고 타미야 로쿄가 죽기 직전 시니치에게 남긴 고맙다라는 그 말 한마디와 손쉽게 인간들을 제압할 수 있었음에도 왜 인간 아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남기곤 한다. 하지만 자신이 어찌되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위했던 미기가 점차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한다. 시니치 심폐소생술을 위해 자신의 일부가 시니치에게 녹아 들어갔기 때문이었을까? 일단 나부터 살자라는 생각은 곳곳에서 드러나긴 하나 동료애라곤 찾아볼 수 없었던 미기에게 자신의 동족들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판에 직접 들어가기 위해 유세 활동에 총력을 펼치는 모습에 마치 지금 당장 잔치라도 벌일 기세로 주체할 수 없는 흥분을 드러내기도 하였으며 미기답지 않게 타미야 로쿄가 고용한 탐정을 취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남을 위하는 모습도 보여주곤 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점점 성장하는 미기에게 인격의 완성을 실현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절대 존엄 고토의 위험을 경험했던 시니치는 어떻게든 고토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을 것이다. 겁을 먹을 대로 잔뜩 먹어 바지에 오줌을 지린 시니치에게 침착한 자세를 유지하며 1%의 승률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지력을 짜내는 미기. 시니치만큼은 아니더라도 일전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죽음 앞에 공포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미기 되시겠다.
미기의 전략대로 고토를 토벌하고자 했으나 너무 오랫동안 시니치의 몸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그는 의식이 점점 혼미해져 몸이 가벼워진 탓에 결국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고 고토와 자신에게 달려오는 시니치를 저지하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친구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곤 한다. 약간의 시간이 흘러 자신의 친구 미기의 희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고토에게 도전장을 던지게 되고 최후의 발악 후 죽음을 기다리던 시니치의 오른팔에 남아있던 세포가 이를 감지하여 고토의 몸에 흡수되어 있던 미기는 다시 시니치에게 돌아온다. 시니치에게 돌아가기 전 고토의 주요 기관에 손상을 입힌 점과 쓰레기 더미에 박혀있던 오염된 막대기를 시니치가 고토에게 쑤셔 넣은 점들 때문에 승리는 시니치와 미기에게 돌아가게 된 것이다. 신체가 완전히 터져버려 부활을 위해 고토의 세포들이 발버둥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던 미기. 예전 같았으면 가차없이 상대의 목숨을 끊어버리곤 하였으나 시니치와의 여행 과정 중 그도 자신의 인격을 완성해 나간 듯 하다. 고토. 자신과 육체를 공유했던 동료이자 동족이기에 인간으로 비유하면 살인과 마찬가지라 생각하는 미기였기에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를 시니치에게 떠넘기게 된다.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고 생각했던 미기. 시니치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여러 사건들과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기생생물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복잡 미묘한 감정들 때문이었을까? 왜 인간이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지 깨닫게 된 미기는 시니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지게 됨으로써 비로소 자신을 완전히 성장시키게 된다.